아주 쉽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젊을 때 뛰어다니고 활동 많이 해도 안 아팠잖아요. 중년 되시면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금방 피로하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자, 왜 그러냐? 의학적으로 30대 중반까지 근육량이 증가하다가 30대 중반부터는 누구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근육량을 유지하는 분과 방치해서 근육량이 없어지는 분은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 번째는 근육량이 줄면 이런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자꾸 줄기 때문에 먹는 것들이 소모가 안 되고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지방으로 쌓여서 복부 비만, 또 살찌고 체중 늘고. 체중 늘면 모든 게 다 나빠지는 거 아시죠? 관절 나빠질 뿐만 아니라 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 대사성 질환들 무조건 생깁니다. 이래서 중년 이후에는 특별히 건강관리, 운동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굉장히 운동을 강조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인데요. 제 방에 진료하러 오시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평소에 어떤 운동하세요? 특별한 거 안 하신 분들 걸어요 이래요. 걷기가 나쁜 운동은 아니죠. 하지만 이 걷기를 정말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지 일하면서 그냥 걷는 걸 내가 운동이라고 치부하는 건지는 큰 차이입니다. 운동과 취미 활동의 차이. 재밌어서 하는 것들과 평소에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내가 내 맘 먹고 운동하는 건지 진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이제 중년 후에도 축구 하시는 분들 뭐 배드민턴, 탁구 등산 이런 거 즐기시는 분 많잖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게 낫죠. 맞는 말씀이시지만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다리도 튼튼해야 되고 허리도 유연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근육량이 있어야지. 골프를 하다가 다쳐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게 재밌는 것만 하시고 재미없는 평소에 관리를 위한 운동을 안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보다가 너무 많이 느끼는 건데요. 걷기 운동이 너무 좋은 운동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운동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가 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매스컴에서 운동을 하세요 하면서 많이 강조한 게 걷기 운동이에요. 동네 뭐 산책하는 것, 학교 운동장 걷기 하는 거, 이런 계몽 활동을 통해서 걷기를 강조한 건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걷기만 하세요. 저는 이거를 항상 편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은 그냥 관절염 아니에요 생각하고 오시는데 무조건 걷기만 하면 생기는 문제가 이런 대표적으로 거위발 건염, 또 무릎 주변에 다른 염증성 질환이 생길 때가 있어서 이 병은 그냥 걷기 조금 쉬시고 소염제나 물리치료 하시면 금방 낫는 병이에요. 단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셔야 무작정 걷기만 반복했을 때는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무작정 걷기만 했을 때 자세가 좋게 걸으시면 관계는 없는데 가만히 보면 안 좋은 자세로 걷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걸으라 그랬지 어떻게 걸으세요? 어떤 자세가 올바른 걷기 자세라고 들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린 자세를 계속 걷는 것은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중년 이후에 운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평소에 근육은 없었는데 친구 따라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면 문제가 근육이 약하시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우세요. 갑자기 시작하시면 갑자기 걷기만 많이 하시다 보면 또 자세가 안 좋은 분들 특징적으로 돌부리에 잘 걸려 넘어지세요. 또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쉽게 낙상하시고, 자, 낙상하시면 골절도 생기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무작정 걷기 운동만이 운동이 아니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더하기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오면은 드리는 말씀, 자,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잖아요. 손흥민 선수 축구만 할까요? 게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체력 훈련 합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허벅지 엄청 두꺼운 거 아시고 그렇게 해야 다치지 않고 할 수 있고 축구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구만 따라하죠. 재활은 안 따라하죠. 그런 개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중년 이후에 주변에서 하도 막 운동하라고 하니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가 같이 운동하자 그래서 같이 친구 따라 등산 갔다가 바로 다음날부터 너무너무 아파서 무릎이 아프고 무릎에 물이 차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분들은 옛날부터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몸이 단련되어 있는 분이고 나는 처음 하는 건데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나의 상태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내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뭘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마라톤 뛰면은 무릎에 안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 평생 뛰시고도 무릎 건강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처음에 갑자기 시작하기에는 힘드시지만 만약에 마라톤 하고 싶으시면 기초부터 근육부터 키우고 달리는 방법 배우시고 차근차근 늘려가시라는 의미입니다. 운동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게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란 얘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꾸준히 운동했던 분들은 관계없지만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부상 위험이 큽니다.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부상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가 관절에 조금씩은 와 있으실 거예요. 허리에는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라 그래서 젊을 때와는 다르게 이게 탄력이 떨어져 있고, 또 어깨는 회전근개가 조금 약해져 있을 수 있고, 또는 골극이라는 게 생겨서 과한 운동할 때 이렇게 긁힐 수도 있고요. 젊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량이었는데 지금은 뭐 등산 1시간만 해도 우리 막 물이 찬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운동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혈압도 혈관 질환 같은 질환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운동을 했을 때 혈압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하셔서 젊을 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년에 맞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어떤 기구 없이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주는 운동, 이거는 허벅지 강화를 하는 운동인데요. 이런 운동을 부위별로 사실은 다 동작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운동을 배워서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집에서 이제 아령만 있어도 아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아령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운동용 탄력 밴드가 있어요. 이 강도별로 색깔이 다른 밴드가 있는데 밴드를 가지고도 다양한 동작을 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아령 막 20kg, 30kg 무겁지 않아도요. 밴드의 저항만 가지고 반복해서 정확하게 하시면 충분한 근력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어로빅. 에어로빅 젊을 땐 너무 재밌고 운동량도 많고 신나고 좋은 운동인데 중년 이후에 너무 강하게 하시기에는 관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로 막 점프 심하게 하고 장시간 계속 뛰는 운동은 조금 과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등산을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몸에 단련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처음부터 시도하시기에는 등산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등산을 가고 싶으시면 근력 운동을 먼저 헬스클럽을 가시던 자전거를 타시던 수영을 하셔서 몸을 좀 단련하신 후에 등산을 가시는 걸 권유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국에 많죠. 특히 남자분들. 연세가 드시면 근육이 빠지니까 꼭 근력 운동을 평소에 같이 하시면서 너무 격하게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은 취미 생활을 많이 하시는 게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요. 몸에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스포츠를 하시면 부상 위험이 커지고, 또 이렇게 탁탁 짚으시면서 자세 바꿀 때 이 충격이 관절로 많이 가서 무릎 아프다고 많이 오십니다. 재밌게 하는 거 너무 좋지만 내 몸을 위한 근육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정말 노년이 되셔서 예를 들어서 한 70대 이상,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운동하시라고 어디 가시라고 하면 또 그것도 힘들어 하시고, 하지만 정말 꼭 해야 될 거 제가 몇 가지만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한발서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스스로도 좀 약하고 이제 어디 가서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 집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운동, 한 발로 서서 1분간 버티기 연습하세요. 오른발로 서서 1분 버티고 균형 잡으시면서 몸에 필요한 근육들이 발달하거든요. 또 왼발로 서서 1분 버티고, 이런 걸 반복해서 한쪽당 20번씩 매일 꼭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두 번째, 앉아서도 운동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제일 쉬운 거 다리 앉아서 쭉 펴기 운동. 재미없지만 어디 뭐 집에서 의자에 앉건 지하철을 타시건 어디 벤치에 잠깐 앉던, 앉으면 자동적으로 다리 이렇게 올리세요. 5초 버티고 내리고 5초 버티고 내리고,
요것만 해도 하루에 한 50번, 100번만 하셔도 허벅지 근육이 충분해서 걸을 때 힘 있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 하신다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벽에 서는 연습하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허리도 자꾸 구부정해지시고 무릎도 쭉 못 펴시고 구부정해지세요. 근데 벽에 서 보시면 내가 어디가 구부정하구나를 너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벽에 똑바로 서서 유지하시는 것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이 정도만 매일 하셔도 사실 자세가 꼿꼿해지시고 활동할 때 몸이 자꾸 구부정해지는 거 막을 수 있어서 건강하게 노년을 지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끔 이제 욕심내셔가지고 단백질 섭취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하면 신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단 음식, 당류를 많이 드시면 사용하다 남은 것들이 몸에 쌓여서 비만해지고 지방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좀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만 기억하시고 음식 골고루 영양분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20, 30대 분들 운동 싫어하는 사람 핑계. 난 젊은데 뭐 운동 안 해도 건강해. 30대, 40대가 되시면 난 일하느라고 바빠서 시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운동 안 해요. 핑계. 이런 분들이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어떤 핑계를 대시냐면 운동을 좀 맘먹고 하려 했더니 한 번 했더니 너무 아파. 운동을 안 맞나 봐. 그래서 운동 안 해. 핑계. 이런 분들이 70대, 80대가 되시면 어떤 또 핑계를 대시냐면 내가 이 나이에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겠어? 좋아지겠어? 이런 핑계를 대세요. 어떤 나이에도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절대 핑계를 찾지 마시고 어느 나이든 간에 운동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핑계를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별과 합니다. 평촌 서울라우병원에서 무릎 쪽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릎 아파서 보통 병원에 가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어 보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뭘 보냐 하면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 연골이 두께가 얇아지니까 거칠어져서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안 찍더라도 내 연골이 얼만큼 마모가 됐는지를 핸드폰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을 보시면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켜셔서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녹음기를 무릎 근처에 살짝 대고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툭툭 하는 소리 정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또 어르신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연골이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때 이게 부시럭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요. 녹음해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표현이 눈 밟는 소리 난다. 비닐봉지 부시럭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요. 어떤 분들은 약간 낭만적으로 낙엽 밟는 소리가 나요. 이러세요. 내 무릎에서. 그러니까 연골이 그만큼 거칠어서 거친 면끼리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연골이 좀 닳았나 보다 의심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려드릴게요. 보통 젊으신 분들 특히 녹음 안 해도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가끔 오시는데 통증이 없이 이 정도 소리는 정상적인 우리 무릎 슬개골이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날 수 있는 소리예요.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좀 약간 심각한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연골이 막 거칠거칠하게 닳았으니까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녹음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까 들려드린 그런 무서운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20대, 30대 분들 무릎 아파서 병원에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허벅지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무릎에서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근육이 약하면 압력이 커지거든요.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이제 연골이 아파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근육을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혼자 체크하는 방법이 근육을 체크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닥에다 다리 쭉 펴고 이렇게 보시면 의외로 자기 종아리 근육이 허벅지보다 굵은 사람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어디가 굵어야 될까요? 몸에 가까운 쪽이 굵어야겠죠.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굵어야 되는데 이제 걷기는 일 때문에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걷기 하니까 종아리 근육은 있지만 허벅지 근육 약한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셔서 내가 종아리가 더 굵네?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허벅지 운동, 근육 강화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눈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줄자로 무릎 한 두 손가락 정도 위를 똑같이 해서 양쪽을 재보시면 많은 분들이 둘 다 약한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작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한번 발목이 삔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안 쓰다 보니까 이쪽이 약해져요. 그런 분들 이렇게 재보면 한쪽은 46cm 나오는데 이쪽은 41cm밖에 안 나와. 처음 알았어요.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무릎이 그쪽이 아파요. 근육이 작은 쪽이. 어떤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MRI 찍어도 안 나오고. 그런 분들 허벅지 운동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쪽 운동하세요. 그러면 운동하면 바로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험을 하시니까 한번 무릎이 애매하게 아픈 분들 한번 꼭 재보세요. 지금 허벅지 굵게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물론 욕심을 내시면 수영, 실내 사이클, 밖에서 사이클, 헬스클럽 가서 무게 저항 운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 하체를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걷기만 갖고는 부족하시고 근육을 어느 정도 힘이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무릎에 가는 충격을 줄여줘서 무릎이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몇 년 동안 아픈 사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다니시면서 주사도 많이 해봤어요. 약도 많이 먹어봤어요. 물리치료는 수도 없이 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잠깐 그러고 다시 바로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분들 제가 가만히 보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이제 운동법 알려드리고 이렇게 운동 한 달만 해보고 오세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오셔서 똑같은 얘기 하세요. 아니 이렇게 좋고 쉬운 방법을 왜 여태까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만큼 다리 운동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이건 제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체가 약하신 분들은 꼭 하체 운동 먼저 하시고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오세요. 자, 여러분 집에서 식탁 의자나 소파나 또는 산책하시다가 벤치에 앉아서 다리를 하나씩 쭉 펴보겠습니다. 쭉 펴서 발목도 내 몸 쪽으로 당기시고요. 자, 힘은 어디 들어가냐? 이 허벅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힘 들어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 상태로 5초. 이걸 반복해서 한 50번, 저는 100번 하라고 항상 시키는데 100번 해주시면 며칠만 하셔도 여기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 만져지실 거예요. 자, 한쪽씩 하셔도 되고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은 두 개 같이 하셔도 좋아요. 두 개 같이 펴서 발목 몸 쪽으로 당기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다는 분 핑계가 없습니다. 자, 5초씩 하고 1초 내리면 6초죠. 100번 하면 600초예요. 10분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 투자 못 하실 분들 하지 마세요. 10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핑계 못 대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자가 아닌 바닥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죠. 또는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요, 이 다리가 편 채로 무릎 밑에 내가 계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 무릎으로 계란을 깬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쭉 펴는 힘을 주시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셔도 되고 계란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고 아니면 수건 얇게 마르셔서 수건을 이렇게 누르는 느낌 나도록 수건 넣고 꾹 누르세요. 한 5초 내지 10초. 그리고 힘 뺐다가 또 다시 꾹 누르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기지개 피는 느낌 나실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에 힘을 꽉 주시는 거 요것만 반복하셔도 어느 정도의 근육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 추가한다면 다리를 그렇게 편 채로 들어주세요. 2단계 누워서 다리를 드는 연습.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옆으로 누워서 벌리는 연습. 다시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앉아서 바닥 누르기, 그다음에 다리가 잘 펴진 상태로 들기,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벌리기. 요 3가지만 해도 사실 다리 운동 충분합니다. 운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펴려고 이렇게 해보시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릎 자체가 아예 안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떴다. 그럼 그쪽 무릎 뭔가 병이 있는 겁니다. 경고 사인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첫 번째 무릎이 구부정해져요. 그걸 내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완전히 안 펴진다 그러면 진찰 받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병을 찾으시고 그 뒤에 운동을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움츠립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다쳤는데 쭉 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프면 이렇게 되죠. 자, 손도 손 아픈 사람 이렇게 하고 병원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 아프면 이렇게 움츠리죠.
무릎은 똑같습니다. 무릎도 아프면 몸에서 통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보호 반응으로 구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픈 채로 지내왔다는 증거입니다. 무릎이 구부정하게 사시는 분들은 펴면은 그게 불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 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펴질 정도로 굳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느끼게 조금씩 병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원인을 일단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이죠. 수술을 하면 당연히 재활을 더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수술을 해도 수술을 한 자체만으로도 근육은 또 빠지기 때문에 물론 상태에 따라서 뭐 연골의 손상이나 인대의 손상에 따라서 운동 방법, 운동의 범위는 바뀔 수 있지만 운동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그렇고 수술을 안 하신 분도 그렇고. 무릎 주변의 하체 운동을 잘 해주시면 관절의 건강에 도움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걷는 자세가 좋아지십니다. 걷는 자세가 좋아지니까 옆에서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활기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걸어도 피로도가 떨어지시고 또 세 번째, 당연히 하체부터 단단해지면서 허리, 위에 목, 상체까지 영향을 줘서 자세가 올바라지면서 허리 아프던 분들도 목 아프던 분들도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효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모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약한 사람이 약만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치료했다가 잠깐은 좋은데 다시 또 생기는 이유는 우리 하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허벅지 앞쪽 근육. 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걸을 때, 평지 걸을 때 물론이고 약간 내리막길이나 계단 생활을 할 때 이 앞쪽에서 받는 압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근육이 좋은 사람보다 늘 압력을 더 받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벅지가 약하면 앞쪽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자, 두 번째, 무릎이 아픈데 엉덩이 근육도 중요해요? 물어보시는데 엉덩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우리가 걸을 때 사실 엉덩이 근육으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걷는 거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시면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수 있고 걸을 때 이렇게 툭툭 충격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무거운 물컵을 근육 힘이 좋으신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탁탁 놓는 것과 힘이 없어서 그냥 쿵 떨어뜨리고 겨우 들어서 쿵 놓는 거가 큰 차이 나잖아요, 충격이. 그래서 몸의 근육이 좋으셔야 내가 걸을 때 관절로 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근육 운동을 안 하시면 잠깐 나았지만 또 충격이 쌓이니까 또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론입니다. 세 가지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심과 더불어 근육 운동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꼭 무조건 걷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적당히. 이제 중년 이후의 운동이니까 갑자기 격하게 하시거나 또 걷기를 어떤 분들은 막 3시간, 4시간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 아프다 그러죠. 좀 줄이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셔라는 거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꾸준히. 운동 한 번 했다고 내가 요번에 열심히 했으니까 3년 할 수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되고, 제가 두 번째 적당히 하라는 말씀을 드릴 때 꼭 드는 예가 있어요.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병원에 남편분과 부인이 오셨는데 두 분이 제 앞에 오자마자 싸우셔. 자, 남편분은 부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운동 좀 해라. 부인분은 남편분에게 뭐라 하면 운동 좀 작작해라. 딱 두 단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게 문제고, 그것도 스포츠만. 여자분들은 운동 너무 싫어하는 선천성 운동 싫어증 부인. 요 중간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 무릎 모형입니다. 우리 무릎이 완전 원형이 아니고요. 약간의 타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쭉 펴졌을 때 받는 압력이 단위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연골로 가는 압력이 분산이 잘 돼요. 근데 무릎이 구부정한 채로 걷게 되면 이 면이 줄어들어서 연골로 가는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정하게 걷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유연성도 중요하죠. 우리의 갖고 있는 연골을 넓게 골고루 써야 연골이 건강하게 쓸 수 있는데 안 좋은 자세로 한 곳만 반복하다 보면 그 연골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하지만 구부정하지 않고 똑바로 펴져 있는 무릎이지만 근육이 약하시면 걸을 때 충격이 쿵쿵 위아래도 가고 앞에서도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똑바로 펴진 무릎, 두 번째 펴진 상태에서 강한 근육,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또한 제가 이제 진료 보면서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정말 검사 이것저것 다 해도 아무 이상도 안 나오고 병원을 뭐 몇십 군데를 가서도 진단을 못 받고 난 무릎이 아파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걸음걸이가 잘못돼서 아픈 사람들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분들 걸음걸이 고쳐주면 무릎이 안 아파져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부터 대서 중간을 닫고 그다음에 발가락으로 차고 나가고 이렇게 걸으셔야 충격이 분산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걸으세요. 이렇게 쿵쿵쿵 걸으셔. 일부러 그렇게 걷는 분도 있어요. 그 좋다고 생각하시고. 왜 이게 정답인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손주분이나 자녀분들 걷는 거 한번 시켜보세요. 학교에서 이런 거 걷는 거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걷는 자세가 이렇게 걷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거고 안전하기 때문에 타고난 거예요. 학생들, 자녀들 걷는 거 따라 하시면 돼요. 뒤꿈치부터. 그만큼 평소 생활 자세가 우리 병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걸음걸이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별과 합니다.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무릎 쪽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형외과 환자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 보시면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맨날 이렇게 숙이고 공부하죠. 직장인이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에 많은 시간 이렇게 또 고개 숙이고 하죠. 집에 가면 뭐 하죠? 핸드폰, 지하철에서도 핸드폰, 고개 이렇게 구부정하게 봅니다. 이런 안 좋은 자세가 계속 있다 보니까 목 통증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 운동도 잘 안 하세요. 자세는 안 좋지 운동은 안 하지,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버리니까 목 통증 환자가 일상생활 중에 너무 많습니다. 목이 아프다고 병원 오신 분 중에서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과 목의 척추는 깨끗한데 이런 어깨 쭉지, 승모근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셔서 목 디스크의 치료 및 관리와 승모근, 어깨 축지가 아픈 걸 두 가지 꼭 먼저 구분을 하고 운동법, 관리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병의 빈도로 치면 목 디스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흔히 겪는 통증입니다. 목 디스크를 제외하고 승모근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어깨가 이렇게 딱 껴서 도는 관절이 아니라 견갑골이라는 날개뼈가 있어서 이 날개뼈가 우리 몸통에 달려 있는데 근육의 힘으로 얘를 잡아주고 있어요. 실제 뼈는 견갑골이 쇄골로 연결이 되고 쇄골이 가슴뼈에 연결되고 요만큼만 뼈에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근육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모근이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이 있는데 특히 이 상부 승모근이 안 좋은 자세가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아픈지 제가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사람의 머리 무게가 한 몇 킬로 될 줄 아십니까? 한 4kg 내지 5kg 정도 얘기합니다. 볼링공을 4kg짜리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볼링공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은 그래도 오랫동안 들 수 있잖아요. 볼링공을 앞으로 살짝 숙여볼게요. 이렇게 들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 팔의 근육의 힘이 지쳐버리니까 금방 힘들어지겠죠. 똑같습니다. 머리를 들고 있는 근육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자세가 좋게 있으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안 아픈데 안 좋은 자세로 컴퓨터하고 안 좋은 자세로 핸드폰 하다 보니까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모근이 계속 긴장하게 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운동하고 나서 아픈 거 아시다시피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고 일을 하게 되면 근육은 스스로 보호 반응으로 이렇게 뭉쳐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뭉치는 것들로 인한 통증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육이 뭉치면 왜 아프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쥐나 본 적 있죠? 한 번쯤은. 종아리에 쥐나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 근육이 뭉쳐서 아픈 거잖아요. 근육이란 것이 확 뭉쳐버리면 혈액순환이 없어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굉장히 통증이 옵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약한 쥐가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승모근이 이렇게 오래 뭉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당연히 그 자체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승모근 안에서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이 있어서 그게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 보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얼굴이 여기가 약간 좀 멍멍해요. 감각이 이상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따끔따끔해요. 그런 분들 승모근이 잘 풀리면 그런 증상 좋아집니다. 자, 또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그
그 자세가 어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척추까지 연결이 돼서 자세가 나빠집니다. 자세가 나빠지니까 이제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무릎 통증, 발 통증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안 좋으면 그냥 자세 안 좋은 거로 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정말 아래로 위로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제가 재밌는 예를 또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동전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가지고 동전을 쫙 쌓아보세요. 일자로 똑바로 쌓으면 아무 문제 없이 서 있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북이목, 일자목처럼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듯이 이 위쪽의 동전들을 앞으로 이렇게 끼우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칸씩. 금방 무너지겠죠. 자, 우리 몸이 이렇게 무너지게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보상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 이렇게 뒤로 빼고 큰 C자처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로 그렇게 보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목이 오래되면 몸이 약간 뒤로 이렇게 기대지면서 이렇게 C자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세가 안 좋아지겠죠. 자, 또 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앞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뒤로 뺄 수도 있지만 이렇게 S자로 생길 수 있겠죠. 자, 그 얘기는 이렇게 목은 나오고 배를 내밀고 이렇게 되는 자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자세 나빠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육 하나의 문제, 자세 하나의 문제가 이런 전체적인 몸의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여러 관절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이 자세가 평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아리에 지나면 어떡하죠? 다리 잡아주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잖아요. 근육은 계속 수축하고 있을 때 스트레칭을 통해서 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운동 방법을 따라할 수 있게 알려드릴 건데요. 스트레칭을 하시기 전에 따뜻하게 하시면 좋아요. 핫팩기가 있으면 핫팩을 해주시거나 수건을 그냥 따뜻한 물에 담가서 이렇게 대주시거나 목욕탕이나 이렇게 사우나 가셔서 따뜻한 상태로 스트레칭 하시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자, 먼저 스트레칭. 언제 어디서나 집이건 직장이건 일하다가 중간에 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어깨는 고정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10초간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홉, 열. 또 쉬었다가 또 반대쪽 한번. 하나, 둘. 이렇게 반복해서 한쪽당 한 10회 정도 해주시고 하나 주의할 점은 이거 너무 막 당기시면 몸이 따라가시거든요. 그러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견갑골, 몸통은 유지하시고 목만 스트레칭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꼭 주의 드리고 싶은 거는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때 팔이 저려오거나 어깨가 아프시면 꼭 병원에서 진단 받으시고 특히나 이렇게 앞쪽으로 숙이는 동작은 더 압력이 많이 가니까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승모근 강화시킨다 그래서 막 무거운 바벨 들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집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꾸준히만 하시면 목 근육도 긴장도 풀리고 근육도 강화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천사 날개 운동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게 그냥 벽이 없이 하시면 자세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요. 벽에 등을 대시고 머리도 대시고 어깨 팔꿈치를 벽에 딱 대신 상태로 그냥 이대로 있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굽었던 등을 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세로 10초간 유지해 주세요. 하고 한번 또 쉬었다가 또 다시 그냥 벽을 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초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게 기초 과정이고 좀 더 어드밴스드 코스는 이 상태로 10초 하시다가 이제 올리세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자세를 한 10초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위아래로 할 때는 천천히 한 10회 반복. 그래서 또 쉬었다가 하시면서 한 10회 정도 매일같이 반복해 주시면 근육 이완 효과, 근육 강화 효과, 자세 교정 효과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례를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어깨가 아파서 뭐 병원도 많이 다녔고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많이 했고 약도 먹었는데 안 낫던 통증이 이것 따라 하고 나서 다음날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만큼 이 원리를 알고 제대로 하시면 이 승모근 통증에는 정말 도움된다는 게 증명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목 통증도 좋아질 뿐더러 근육도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아팠던 분들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아예 가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는 승모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깨 관절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50견인데요. 50대만 온다 그래서 50견이 절대 아니고요. 유착성 견관절 낭염이 정신명증입니다. 견관절, 어깨에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 되는 병. 그래서 자, 이 병은 젊으신 30대, 40대도 올 수 있어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면 더 잘 생길 수 있고, 또 외상 이후에 생길 수도 있고, 자세가 안 좋은 채로 오래 지내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염증이 유발이 돼서 그게 방치가 됐을 때 자꾸 굳어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깨부터 먼저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나서 요 천사날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우산 활용하세요. 물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받고 치료 약이나 주사나 이런 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오십견은 굉장히 아픈 병입니다.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앞쪽으로 올리는 거 지그시, 똑같이 지그시 하는 운동, 천천히 지그시 반복해서 앞으로 올리는 거 한 10초 하고 내리고, 또 10초 하고 내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시고, 오른쪽으로 회전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잡아서 안쪽 내회전 하시고, 이런 방법을 정말 매일 꾸준히 한 동작당 10초씩 반복해서 뭐 한 10회 해주시면 빨리 회복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병을 잠깐 치료하는 거는 약이건 물리치료건 주사로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지만 재발하죠.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위염, 위궤양으로 속이 쓰려서 병원에 오신 분이 있어요. 너무 좋은 약을 잘 먹어서 싹 안 아파졌어요. 근데 이분의 원인은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게 문제였어요. 집에 가서 다시 먹고 당연히 재발하겠죠. 똑같습니다. 안 좋은 자세가 원인이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를 고치지 않고는 어떤 치료를 해도 무조건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볼링공 생각하시고 동전 생각하셔서 내 목이 이렇게 무리하고 있구나를 꼭 기억하셔서 평소 좋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 좋은 자세 뭘까요? 좋은 자세의 반대입니다. 벽에다 등 대고 섰을 때 일자인 거의 반대. 책 보거나 공부할 때 점점 숙여지는 자세. 컴퓨터 할 때 숙여지는 자세. 핸드폰 볼 때 지하철에서 그냥 이러고 1시간 계속 있는 자세.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베개 너무 높이 비시는 분이 있어요. 베개 높은 채로 너무 오랫동안 비면 승모근 같은 데 긴장도를 높여서 아플 수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억해야 될 거 똑바로 서시면 되잖아요. 자, 지금 벽이 없더라도 나는 항상 내 뒤에 벽이 있다. 뒤통수가 닿고 어깨가 닿고 등이 닿고 엉덩이가 닿고, 자, 앉을 때도 이렇고 섰을 때도 일자로 서 있는 자세. 물론 너무 어렵죠. 누가 공부할 때 이러고 공부하겠습니까? 누가 일할 때 하루 종일 이러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면 볼링공이 앞으로 왔다. 다시 들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아는 것만 해도 일단 성공입니다. 이런 자세가 내 목의 통증의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평소 자세 똑바로 하시고 오늘 배운 천사날개 운동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아프던 거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훨씬 생활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사실 여기 아픈 거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막 일도 집중도 안 되고 짜증나고. 그래서 여러분 꼭 병원에 안 가도 정말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